서바이벌 경매 아주 오랜만에 강의 내용입니다. 자, 뭐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바삐 사는 관계로 한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뭐 기존의 유튜브라든가 타 영상들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20년 동안 실전에서 경매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욕심은 앞서고 시간은 부족하고 요번에 2023년 3월 첫 주 일요일부터 초급 강의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수업을 들으시겠지만 그때 필요한 초급 영상에 대한 보충 영상으로 찍는 영상이니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수업 시간이 초급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6시간씩 일요일 하루만 하지만 6시간씩 강의를 진행하고 4주 동안 24시간 동안의 강의 내용으로는 초급 강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크고 그 강의에 대한 보충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해질 수 있으나 제가 파트 잘라서 여러분이 그나마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경매가 왜 시작될까요? 이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경매를 처음 접하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더 당황스러운 용어의 정리서부터 경매는 왜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매는 이거는 유료 사이트라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보면 되고,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이 경매 검색에 종합 검색을 누르시고 본인이 알고 싶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저 같은 경우에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지법을 설정을 하시고 물건 주거용 전체를 보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분화되어 있죠.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아파트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찰이 많이 된 횟수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현재 인천 지법에 나와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유찰이 많이 된 횟수부터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뭐 샘플 한번 볼까요? 부평동 431-60번지에 세림아파트 1동 302호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죠. 현재 8차예요. 왜 안 돼 있을까요? 저는 뭐 이미 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검색조차 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권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김다희라는 사람이 1억 3,500에 보증금을 가지고 대항력이 있고 이 사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전세 사기나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는데 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임차 보증금 여기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권리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주택 임차권으로 되어 있죠. 임차권이라는 건 전세권과 다르게 채권의 일부입니다. 채권을 등기했다는 건 채권을 물권화 시켰다는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이므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지금 싸게 낙찰을 받더라도 1억 3,500에 이 금액만큼 다 물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채권 금액이 왜 1억 3,911만 820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계산을 하면요. 주택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고
이 집을 시건장치를 해놓은 상태로 이 사람이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정 이자만큼의 이자를 같이 청구하게 되는데 1억 3,500에 1년에 지금 법에서 인정하는 이자 비율이 12%예요. 그걸 계산해서 일단 청구금을 집어넣은 거예요. 경매 신청하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갭이 좀 있죠.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 강제 경매를 진행한 한 4개월 정도의 그 4개월 동안의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물건은 결과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없는 물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현재는 지금 강제 경매 신청이에요. 이 강제 경매 신청과 경매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강제 경매 신청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이시죠? 김성년 강제 경매. 이것과는 좀 다르게 임의 경매 신청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현재 하나은행에 4억 7,520만 원의 채권 최고액을 가진 근저당에 기반한 임의 경매 신청이에요. 그러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도대체 차이점은 뭐냐? 궁금하시죠? 당연히 궁금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채권 최고액 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있고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채권과 채무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좀 이해하시기가 쉽겠지만 여러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 않았던 법률 용어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유튜브에 여러분 보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추상적인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므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채권이라는 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채무가 있는 그 권리를 가진 권리가 채권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낼 돈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응? 여러분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돼요. 응?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확정 판결을 통해서 나에게 지급할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채권이 되고요. 여러 가지 채권들이 존재를 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채무자에게 여러분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채무는 채권과 동전의 양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누군가에게 지불 의무가 생긴 의무예요. 그래서 권리권자를 쓰고 여기에 힘쓸무, 의무할 때 그 힘쓸 무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과 채무가 왜 중요하냐 궁금하시죠? 자, 경매의 모든 발단은 이 채권과 채무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심플하게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게 여러분들의 보충 수업을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영상 퀄리티가 기존에 되게 재밌고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영상이 아니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공부하고 수업의 보충자료로 쓰인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됐을 때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무엇이냐? 정의를 치면요,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한번 쳐볼게요. 제가 네이버에서. 자, 임의경매가 뭔가 한번 쳐볼게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구분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블로그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뭐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한번 블로그로 한번 볼까요? 먼저 나오니까. 정보화 소식통.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강제경매란 우선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권 채무에 대해 좀 전에 배웠죠. 대여금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금액이 있다는 것을 판결받고 부여받은 집행 권한은 잘못됐어요. 블로그 쓰신 분한테 알려주면 좋겠는데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원천할 때 그 원자를 쓰게 되고요. 집행권원을 통해 경매를 시작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여금을 갖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제출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임의경무는 무엇일까요? 임의경매는 무엇일까요?겠죠?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 금액을 변제 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매입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강의 영상을 찍냐 하면요. 여러분들 용어 이해되셨어요? 경매를 20년 동안 하고 경매의 달인이라고 자부하는 저조차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떠다니고요.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뭐 굉장히 뭔가 잡다해요. 제가 임의경매는 뭔지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고 강제경매는 무언지 그리고 임의경매랑 강제경매의 차이가 무언지 알려드릴게요. 자, 강제경매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딱 한 글자를 설명을 잘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집행권원이라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죠. 자, 집행권원이에요. 이 집행권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매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원천이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쉽게 알려드리면 그냥 여러분이 경매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임의경매, 강제경매로 나뉘는데 자,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여러분한테 채권 채무를 알려드렸었는데 그 채권도 원래 물건과 채권으로 나뉩니다.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건의 기한 경매 신청 이렇게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근데 물건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건 중에 경매 실행권이라는 게 따라 붙어 있는 물건에 기반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뭐가 다르냐 하면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요. 판사에게 이게 집행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매를 얘기합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강제 경매 신청의 집행 권한은요. 집행 권한을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판사의 제가, 허가, 확인, 혹은 판사의 판결에 의한 확인쯤이라고 해둘게요. 자, 그러면 자, 물권이라고 제가 경매 실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을 받은 경매계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판사의 재가나 확인 또는 판사의 판결에 의한 확인 혹은 판사에 준하는 판사에 준하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정식 명칭은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을 받은 서류라는 거예요. 이 공증 사무실은요, 판사에 준하는 사람에게만 허가가 나요. 그래서 판사로 재직을 오래 하거나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로 굉장히 오래 재직을 하던 사람들만 로펌을 세우면서 거기서 공증 사무실에 위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증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증사무실이라고 써 있는 곳에 들어가면 판사의 판결을 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가 이 물건에 대한 집행 권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한 서류가 있어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 경매와 강제식 경매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디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정의를 외우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를 막 시험을 봐서 구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사실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특수물건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특수물건으로 돈을 벌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고 특수물건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유치권 같은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요. 모든 절차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초급 과정에 있는 기본기들이 시간이 흘러서 점점 공부가 깊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바퀴 또 돌아서 다시 오면 또 해야 되고 점점점 깊이가 생겨서 나중에는 정말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블로그를 한다든가 유튜브에 찍은 사람들의 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경매 실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법리 공부가 되어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용어 정리를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다른 이들처럼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모양새를 예쁘게 갖추지 못했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공부하시고 하나씩 보충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보충 자료를 찍는 것만으로도 제 시간을 1000시간을 써야 될지 2000시간을 써야 될지 저도 명확치가 않아요. 일반 제가 기존에 강의를 하는 내용들은
너무 많이 함축을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할애를 해서 지금 보충 영상을 만들고 보충 자료로 쓰일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찍은 지가 벌써 20분이 다 돼가서 자, 요번 챕터는 이렇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점점점 깊어지는 초급 강의와 초급 강의에 대한 용어 정리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학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